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14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과 이재명이 한패거리라는 전직 국회의원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준석 분탕을 쳐도 너무 눈꼴시게 칩니다. 한동훈 장관 별의 순간은 아니다 라면서도 공직을 이어나가려면 국회의원을 해야 된다라는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 걱정할 때가 아닐 텐데 왜 저러고 있을까요? 역시 이재명과 한패이기 때문일까요? 자, 그런데 홍준표도 분탕을 시작했습니다. 이거 진짜 끝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와중에 손석희가 비밀리에 조용히 퇴사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여옥 전 의원이 병상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재명과 이준석은 한편이다. 정치 혐오를 부르는 두 사람, 이재명과 이준석입니다. 이재명, 이거 살인, 조폭, 시중 드는 저질 변호사입니다. 이준석은 여기저기 먹을 거 없나 하는 똘마니 날파리죠. 마사민 주제에 어쩌다 한번 맞췄다고 발악하는 중2병 환자나 선거 유세 목 터지게 해놓고 선거법 재판 건강 때문에 출석 못한다는 잡4범 똑같이 정치꾼이자 몰입배입니다. 이번에 안철수 의원 이준석이한테 칼을 뽑았네요. 간철수 소리 듣지 않게 확실히 휘둘러주세요. 국민의힘 의원들 꼴불견입니다. 이준석을 품자? 그럼 진짜 당원들은 탈당합니다. 댁들이 괜찮아서 있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보고 당비 내는 거예요. 라면서 스스로 10월 9일부터 입원 중이라고 하는데요. 암 투병 중에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전여옥 전 의원 많이 응원하고요. 전여옥 전 의원의 인사는 이렇습니다. 이 나라를 만든 보수 우파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압승합시다 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데 이재명과 한편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거 기회가 이번 아니면 없다. 공직을 이어나가려면 총선에 나와야 된다. 라면서도 별의 순간은 아니다. 라고 평가절하했는데요. 참 이준석 도대체 남을 칭찬할 줄도 모르고 그냥 깎아내리기에 나만 잘났다 소리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나 봅니다. 이준석이 한동훈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해야만 공적인 경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지금 커리어에서 정치를 하는 방향 말고는 총리를 가는 방향이 있을 텐데 국회 인준 때문에 총리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적 커리어를 계속 쌓을 것이라면 총선에 무조건 뛰어들어야 된다는 생각이다 라면서 한동훈 장관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일반적인 의원에 비하면 천사 같은 존재라면서 스타성, 엘리트성, 매너 등은 군계 일학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은 너보다도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능력이 있다면 4년 후가 아니라 몇 년 후라도 기회를 보면 되죠. 자기는 마3하고 마4도 해도 되면서 한동훈 장관은 마지막 기회라고요? 그러면서 4년 뒤에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뛰어든다는 말은 김종인이가 말한 별의 순간이란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대통령감 아니라는 얘기죠. 공적 커리어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년 후 한동훈 장관의 공간은 더욱 좁아질 것이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막상 한국갤럽이 유권자 1200명에게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냐라고 질문하자 한동훈 장관 14%로 이재명에 이어 2위고요. 국민의힘만 놓고 보면 35% 나왔습니다. 반면에 이준석을 대통령감이라 생각한다는 사람들은 1% 나왔는데요. 어디 1%가 거기다가 비빕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남을 갖다가 깎아내리고 분탕치고 싶은 게
이준석이의 생각일 텐데요. 자, 이준석이 보고 그런데 저기 쪽집게 같이 하면서 왜 자기는 마삼이냐라고 깠던 홍준표, 또 선거에서 지고 나니까 또 분탕치기 시작했습니다. 용산에 간섭 없이 총선을 치러야 된다. 한마디로 무슨 지금 비대위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과는 선을 그어야 된다라는 망발을 시작했습니다. 자, 홍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패전의 책임은 장수가 지는 거라면서 부하에게 책임을 묻고 꼬리 자르기 하는 것은 장수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라면서 그 지도부로서는 총선을 이루기 어렵다고 국민이 탄핵했는데, 아니 강서구에서 선거를 했는데 왜 국민 탄핵이라고 주장을 할까요? 그러면서 당과 나라를 위한 길이 지도자답게 처신해라, 그만둬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명직 당직자들이 다 그만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쇄신을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쇄신에도 단계가 있고 순서가 있는 건데 앞뒤 없이 국민의 심판이다 그러면은 대화가 안 되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당 밖으로 눈을 돌리면 용산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공천하고 당을 이끌어가면서 총선을 치를 훌륭한 분들이 있다.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표야, 진짜 물어볼게. 또 김종인이랑은 사이가 안 좋잖아요. 김종인은 아니겠지. 그럼 김종인 말고 또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용산과 선을 긋고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 갖고서는 국민의힘이 선거 치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와 공적은 모두 무시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를 다 무시하고 국민의힘 혼자서 선거를 치르면은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아유, 참. 이거는 자기도 훌륭한 사람 제안 못합니다. 이준석이든 홍준표든 다 이재명 편 아닙니까? 진짜 열받습니다. 자, JTBC 총괄 사장직에 있던 손석희 JTBC를 퇴사한다는데요. 후배 모르게 조용하게 떠난다는데, 기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후배 모르게 조용하게 떠난다는 건지, 도망을 간다는 건지 참 황당합니다. 자, 10년 전 JTBC로 사장으로 파격 입사한 손석희가 총괄 사장직함에서 퇴사했습니다. JTBC는 최근 손석희의 퇴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손석희는 현직에서 물러나지만 현업에는 있는 셈이다. 물 흘러가듯 순리대로 따라가면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은퇴를 거부한다. 여기 또 일자리가 있으면 나 좀 주세요. 이런 것 같은데, 손석희에 대한 신뢰가 지금 땅바닥에 떨어진 마당에 어디서 데려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대한 조용히 떠났다면서 후배하고도 따로 인사하지 않았다. 몇몇 후배는 이 인터뷰를 보고 내가 떠난 걸 알게 됐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퇴사하기 직전인 2021년 9월부터 맡아온 JTBC의 순회 특파원 활동도 그만뒀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녔었다라는 얘기죠. 정치권 영입 제의가 왔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는 저널리스트다. 정치는 내 분야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당당하다면 후배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퇴장했겠지만은, 이거 후배들과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비밀리에 그만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 그동안 손석희한테 당했던 거 생각하면은 진짜 이가 갈리지 않습니까? 자, 어떤 언론도 다시는 손석희 찾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탄핵의 진실 밝혀지는 순간 손석희는 각오를 해야 할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이재명과 한 편을 먹고 있는 자들 싹 속간에서 뿌리를 뽑아서 대한민국 바로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뉴스 정리해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